네. 정보부장입니다. 뭐 축구가 이제 뭐 한 오늘 내일에서 결정이 날 것 같죠. 꼴등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땐 8등에서 9등 정도 해가지고 8등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9등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어떻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뭐 그래도 한국인데. 아무튼 뭐 재미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도 뭐 이렇게 올라가길 기대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떨어져라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냥 뭐 좀 약간 재수가 없어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뭐 축구 뭐 져도 되고 이겨도 되고 이런 분위기예요. 뭐 돈이 많으면 원래 뭐 솔직히 옵션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막 못 먹고 못 살 때는 뭐 축구 못 이기면 막 다 죽는 것 같았지만, 지금이야 뭐 축구 못 이기면 뭐 주식으로 돈 벌면 되는 거고, 하이닉스 삼성도 있고 할 거 많잖아. 뭐 아니면 무슨 놀러 갔다 와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옵션은 되게 많으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뭐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 한번 할까 합니다. 국내 정치.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뭐에 그렇게 또 사로잡혔는지, 멀쩡한 사기업에 대해서 뭐 1,000조를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잖아요. 그거를 무슨 뭐 전라도에다가 그냥 뭐 투자를 해라 마라 막 그러고 앉았는데, 과연 뭐 이래도 되는 건지. 옛날에 무슨 뭐 이재용이 뭐 말 한 마리 사준 거 가지고도 막 깜빵 살게 만들었던 것이 이 사람들인데, 돈을 뭐 1천억, 1억 2억도 아니고 무슨 천조? 대한민국 예산이 600조인데 지금 1,000조를 얘기하는 건데 웃겼습니다, 진짜. 스케일이 커, 민주당은 확실히 보면. 애들이 남의 돈 쓰는 거라 스케일이 참 커요. 우파들을 보면은 참 자기 돈이 남의 돈이 다 아까워 하잖아요, 되게. 뭐 선물 받아도 되게 막 미안해 하잖아. 그래서 저거 왜 샀나 싶어가지고 막. 그게 우파잖아요. 좌파들은 선물 하나 사주면 2개 사주기 바라잖아. 그게 우파하고 좌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000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그게 참 뭐 가능이나 한 얘기인지, 대한민국 예산의 뭐 2배가량의 돈을 그냥 전라도에다 막 쏟아 부어도 되는 건지, 좀 솔직히 막 궁금하다기보다는 그거 기획한 사람들이 나중에 깜빵 안 갈까,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걱정이에요. 늘 뭐 이렇게 하다가 맨날 깜빵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는데, 뭐 민주당 정부에서 그렇게 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아무튼 지금 그거 가지고 안철수가 대차게 직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전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라는 것이 과학기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서울법대 나와서 또는 뭐 어디 이렇게 비판하는 거랑 과학기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 다른데, 요즘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과학하고 연관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AI도 뭐 반도체. 그러니까 안철수가 하는 얘기가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안철수 자체가 되게 좀 사람이 좀 약간 사이보그처럼 같잖아. 그러니까 AI 같잖아, 그 사람 자체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뭐 의사를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에서 담당했던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땠냐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믿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고 오면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 안철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대, 그러니까 지금 막 돈이 되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한국이? 뭐 100조, 200조 이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안철수가 지금 같은 시대에 참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한테는 참 필요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은 일단 저는 상수고, 장동혁이 일단 상수고, 안철수를 좀 장동혁이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메인이 되는 건 좀 걱정이야. 솔직히 아직도 그건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 완전히 본인이 메인으로
뭘 이렇게 하는 건 저도 걱정인데, 안철수가 누굴 돕거나 제가 봤을 때 국무총리 정도가 딱이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국무총리라면 장관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지휘할 것 같아요. 뭐 바른 소리 막 하면서. 근데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분위기가 날 거냐면, 이제 수틀리면 이제 막 그냥 야 너 뭐 나 빠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걔가 이제 자기 맘대로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도 홍명보 같은 게 있어. 내가 보니까 안철수도 자기가 막 자기 꼴린 대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안철수는 그래도 홍명보처럼 무식하진 않잖아요. 예. 안철수 똑똑하잖아. 어쨌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은 뭐 틀린 건 없지. 다만 방법론이 문제인 거지. 예. 제 생각에는 안철수가 지금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이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옛날만 해도 뭐 박원순이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안철수가 약간 좀 덜 여물어 보였지 않습니까? 나이도 뭐 너보다 많지만, 예. 나이가 저보다 많긴 하지만 좀 덜 여물어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벌써 나이가 이제 안철수도 이제 60대 중반이에요. 예. 60대 중반입니다, 이제. 예. 적은 나이가 아니야. 좀 있으면 70넘이냐, 이제.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안철수의 쓰임새가 제가 봤을 때 지금이 가장 피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가장 피크가 아닐까. 물론 뭐 장동혁 우리가 솔직히 우파라는 것이 뭐 장동혁만 무조건 이것도 아니잖아요. 장동혁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뭐 김민수가 훌륭하면 김민수가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뭐 훌륭한 사람이 딜 우선인 거지. 무슨 우리가 우파의 가장 큰 핵심이 뭐야? 합리적인 거잖아요, 우파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안철수 정도 사람이면은 뭐 대체나, 그러니까 1등 탑티어 1 오야봉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안철수 정도를 뭐 한 세컨 플레이어 정도로 한번 해줘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든 게, 이번에 그 천조를 이제 직격하는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가 이제 그 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재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용, 최태원이 전 정권에서도 엄청 고초를 치르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그 고초를 치렀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뭐 그때 뭐 말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도 그 난리를 친 새끼들이 지금 뭐 천조? 그게 말이 되냐.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약간 정쟁 느낌인데, 그걸 안철수가 하니까 무슨 느낌이 되냐면 되게 좀 그냥 너무나 바른 말 같은 느낌 생각이 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보면. 예. 그러니까 장동혁이 그 얘기를 했으면 어떤 거냐면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약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안철수가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뜨끔한 거지. 예. 또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안철수가 옛날에 전라도의 사위였어요. 그 사람이 약간 나누라가 전라도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국민의당 할 때만 해도 전라도에서 인기 좋았거든, 안철수가. 민주당이 그때 안철수한테 섭외했잖아요. 다 국민의당이 다 누가 찍었어요? 저기 전라도사가 다 찍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민주당이 그때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병신돼 있는 거를 그런 것들한테 져가지고 결국 이꼬라지가 난 거잖아. 응? 그러니까 안철수가 전라도에서는 인기가 많다니까, 발언권이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은근히 안철수도 싫어하지 않아, 지금. 예. 왜? 안철수가 약간 베이스가 있잖아, 베이스가. 베이스가 있어요. 그냥 말짱, 맹탕이 아니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근래에 좀 뭐가 다른 것 같다. 약간 옛날에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심형래 같이, 영구, 그렇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영구 같은 이미지잖아요. 약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아무리 똑똑해도 말 그렇게 하면 되게 잘 무시하는 건데, 이상하게 안철수를 그렇게 보더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예? 말하는 것도 좀 그렇게 거기서 머리만 따면 영구야. 거기서 머리만 따면. 예? 안철수는 거기서 머리만 따면 영구잖아요. 심형래 똑같잖아요, 영구랑. 눈빛도 그렇고 그냥 그렇잖아요. 서울대 의대 나와서 그렇게 생기기도 힘들어. 예. 그래서 아무튼 안철수는 요즘에 보면 완전히 일치월장했다. 예.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이 안철수랑 같이 뭔가 이 팀을 짜가지고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비판 능력이 있어.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비판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자꾸 그냥 무조건 옛날처럼 막 무시하고 아예 안철수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우파들이 안철수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잖아, 솔직히. 저도 그랬고.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실언서판이라고 하잖아요, 실언서판. 그 실언서판의 개념에서 너무 안철수를 우리가 약간 저평가하는 거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쓰임새가 있을 것 같다. 예전에 우리가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만약에 그때 단일화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둘이 너무 둘 다 모지랭이었지. 만약에 그때 장동영이었다면 안철수하고 합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는 계속 그대로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철수가 지금 많이 컸다. 예, 일취월장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비판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지금 뭔가 좀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시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청년이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